반갑습니다. 산대장TV의 장병건입니다. 오늘은 9월 10일 화요일인데 제가 버섯 오늘 한번 지금 나오고 있는 버섯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댓글 중에 그 버섯 입찰 산지 그 입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한번 그 입찰에 관련돼서 정보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지금 워낙 고온이라서 특별하게 나오는 버섯들이 많이 없습니다. 뭐 보통 묵버섯이라고 하죠. 까치버섯 조금 있고 주로 이제 쌀이버섯이 주입니다. 나머지 잡버섯들은 뭐 많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잡버섯도 하루에 뭐 한 5, 60kg씩 100kg, 200kg씩 들어와야 되는데 산에 가도 버섯이 없으니까 양이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어제 들어왔는 것들, 어제 산에서 따왔는 것들이 여기 지금 있는 게 다고, 저기 데쳐놨는 거는 이미 저희들이 이제 데쳐서 손질해서 세척해서 판매 중인 것들이고, 오늘도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선별을 해서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잠시 요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택배로 쌀이버섯을 받아보실 경우에는 생으로 받으시면 아무리 이렇게 좋은 놈들로 보내도 이 윗부분이 다 부서집니다. 또 부서지고, 요즘 워낙 날씨가 더우니까 얼음을 넣어도 이게 바로 택배를 받아서 냉장고 넣으면 상관이 없는데, 퇴근하시고 늦게 열어보시면, 저녁에 뭐 열어보시면 이게 몇 시간 동안 햇볕에 노출이 되면 익어요, 이거. 그래서 뭐 아니 뭐 시커멓게 막 익었는 버섯을 왜 보내냐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택배로는 제가 생으로는 안 보내드립니다. 무조건 이 상태에서 데쳐서 손질, 특히 요 뿌리 부분을 손질을 해서 깔끔하게 손질해서 세척해서 데쳐서 보내드립니다. 데쳐서 보내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생버섯을 보내보니까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 보내는, 제가 뭐 나쁜 것을 보내주는 것도 아닌데 받아보신 분들은 기분이 굉장히 나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러 오시는 분들은 생 거를 판매하는데 택배 물량은 무조건 데쳐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산지, 임야 버섯산, 송이버섯, 능이버섯, 뭐 기타 임야 입찰은 어떻게 하느냐. 아니 옛날엔 다 따먹었는데 요즘은 줄 쳐놓고 뭐 올라가지도 못하게 하고 뭐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반대로 산에 가시는 분들이 무지하게 쓰레기도 버리고 캔도 버리고 병도 버리고 생수통도 버리고 참 심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산에 다니시는 분들의 이 자질이, 인성에 참 문제가 있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산에 가게 되면 꼭 쓰레기 봉투를 들고 가서 쓰레기도 줍고, 뭐 아무것도 없으면 쓰레기라도 한 가방 주워서 내려와야죠. 그냥 그 멀리 힘들게 갔다가 그냥 뭐 쓰레기도 보고 아무것도 못 따고 그냥 내려오는 건 참, 제가 볼 때 너무 비효율적이죠. 우리나라 금수강산을 후대에게 깨끗하게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쓰레기 혹시라도 무지하신 분들이 버리는 거는 조금씩이라도 주워오면 제가 볼 때 우리 산하가 깨끗해지지 않을까. 여름에 장마가 지면 산에서 버렸던 쓰레기들이 빗물을 타고 강에, 여러분들 뉴스에 보셨죠? 뭐 몇십 톤씩 막 쌓입니다. 그것들이 다 뭐겠습니까? 산에 가신 분들이 뭐 무지하게 쓰레기 버리고 그게 빗물을 타고 조금씩 흘러내려서 결국은 강에, 댐에 다 모이게 되죠. 참 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제발 가져가신 쓰레기는 갖고 오셔야 됩니다. 산에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입찰은
크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국가에서 보유한 국유림, 시나 도에서 그 보유한 시유림, 도유림, 그리고 이제 뭐 아주 큰 그 기업이나 이제 개인들이 재단이 보유한 땅들, 그리고 이제 보통 개인들의 임야, 이제 크게 이렇게 뭐 몇 가지로 5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그 개인은 국유림, 시유림, 뭐 도유림 이런 부분들은 입찰이 불가합니다. 국가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국유림이나 시유림, 도유림 이런 국가가 관리하는 땅은 지역민들에게만 양여죠. 입찰이라는 뭐 말은 약간 좀 어폐가 있고요. 양여 사업을 합니다. 양여 사업은 버섯, 고로쇠 이런 것들을 지역민들, 특히 이제 산골에 계신 분들 생계에 도움이 되라고 해주는데, 그냥 그것도 해주는 게 아닙니다. 혹여나 산불이나 어떤 뭐 자연적인 재해가 있을 때는 지역 주민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쓰레기 보호라든지 산 보호, 산불 조심,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양유를 그 수익권을 줍니다. 뭐 금액은 많지가 않습니다. 보통 뭐 몇백만 평이라도 100만 원 이하 정도의 양여를 줍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 개인이 아닌 단체, 청년이나 아니면 마을 뭐 이장협의회나 이런 단체에다가 주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속하신 분들은 뭐 1인당 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돈을 내서 또 산도 지키고 현수막도 걸고 뭐 쓰레기 봉투도 사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에 쓰기 때문에 이제 산을 잘 타시고 버섯을 잘 따시는 분들은 그런 산골 마을로, 버섯이 많이 나는 산골 마을로 이사를 오십시오.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내 버섯 딸 자리가 왜 없냐고 뭐 하소연 하신 분들이 있는데, 산골에 와서 사시면 그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도시에 직장 생활하면서 내 사업하면서 국유림에 버섯 내가 따라가는데 정부 건데 왜 안 되냐고 그래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도 도시에 있기 때문에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양여 사업이 있고, 법인이나 재단, 개인들 땅은 저 같은 개인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말이 입찰이지 수의 계약입니다. 누가 돈을 더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산 임대를 해주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뭐 경쟁을 붙이기도 하고, 또 조금 욕심이 많은 산주들은 막 여기 뭐 경쟁을 붙입니다. 여기는 얼마 준다 하더라, 저기는 얼마 준다 이렇게 해서 속아서 그런 산들을 입찰을 하시게 되면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해는 버섯이 흉년일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많은 돈을 주고 입찰을 하신 분들은 아마 크게 후회하시고 금전적인 손실도 보시고 몸도 상하고 내 인건비도 안 나오고 기본적인 투자 비용이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적자를 보실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도 처음에는 잘 몰라서 버섯을 따도 뭐 판매도 잘 하기 힘들고, 또 특히 이제 뭐 비가 많이 와서 비에 젖은 버섯들은 상인들이나 산림조합에서도 안 받아줍니다. 그런 것들을 처리 못하면 이제 적자가 나는 거죠. 나는 그 산에서 나는 양은 딱 정해져 있는데 제값을 못 받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입찰비라든지 먹고 자고 하는 경비들을 제하고 나면 뭐 남는 게 없으면 적자겠죠. 그래서 입찰비는 얼마나 하느냐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산을 입찰해서 버섯 사업을 해보고 싶다면 정확한 정보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직접 산도 가보고 또 한 몇 년에 걸쳐서 산에 버섯이 얼마나 나는지도
어떤 식으로든지 정보 파악을 해서 저기 내가 투자를 해서 인건비 주고 뭐 입찰비 주고 먹고 자고 하는 경비 다 빼고 내가 내 인건비 과연 가져갈 수 있겠는지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적자고 잘하면 또 조금 소득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정보를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깨우쳐야 되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고 또 이제 막말로 그 따는 분 내 혼자서 딸 수가 없거든요. 뭐 한 50만 평, 100만 평 되면 5명, 뭐 7명 뭐 이렇게 사람을 사서 따야 되는데 내가 따서 뭐 한 50% 먹고 나머지 가지고 한 되겠나 이런 생각 막상 해보면 잘 안 됩니다. 왜? 따시는 분들도 돈이 안 되면은 안 합니다. 그냥 보따리 사서 집에 갑니다. 요즘 평균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산에 다니는 분들은 버섯 산행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오전에 산행 한번 해서 나와서 내려와서 11시나 12시 돼서 내려와서 밥 먹고 한두 시간 쉬다가 다시 또 오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해지기 전에 또 내려와야 되고 이게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어요. 3일, 4일, 5일, 보름, 한 달을 하면은 보통 일반인들 체력으로는 못 버팁니다. 몸살 나서 산에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에 딸 수 있는 분들도 많지 않거니와 그런 이제 정말 산을 버섯도 잘 알고 산도 잘 타고 체력도 되는 분들 섭외해서 한 달 동안 집에도 못 가고 딴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버섯철에 한 달만 한 달, 두 달만 버섯 따고 또 내 다니던 직장 또 출근하고 할 수 있는 직장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딸 수 있는 상권들도 섭외가 잘 돼야 되고 팀을 잘 짜야 되고요. 또 따도 판매도 또 수월하게 입지 조건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제보고 그 얼마냐 하는데 답이 없습니다. 진입하기가 쉽고 버섯이 많이 나는 산은 금액을 좀 더 줘도 됩니다. 뭐 한 5%, 10%, 30%까지 더 줘도 됩니다. 근데 진입하는데 한두 시간 올라가야 되고 따서 갖고 내려오는데도 힘들고 거기서 또 버섯 뭐 상인이나 아니면 공판장 산림조합이 멀다면 입지 조건이 상당히 좋지 않죠. 그런 데는 안 하시는 게 맞죠. 고생만 새것까지 하고 돈은 못 봅니다. 시간 낭비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입지 조건이 좋은 장소는 버섯이 1년에 1,000만 원이 난다면 입찰비는 한 10%에서 20%까지 아주 입지 조건이 좋다면 20%를 줘도 되고요. 입지 조건이 안 좋으면 5%도 아까울 수가 있어요. 버섯 1,000만 원 났는데 50만 원 주는 것도 아까운 장소가 있고 20만 원을 줘도 안 아까운 장소가 있습니다.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많은 정보를 얻어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입찰에 대해서 단순하게 물으면 답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뭐 글로서 뭐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산을 잘 아는 분들 또 입찰을 오랫동안 경험했는 분들을 데리고 가서 산도 한번 보여주고 주변에 한 2, 3년 동안에 버섯 작황에 대해서 얼마나 나오는지 양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고요. 또 판매나 가장 힘든 게 판매입니다. 판매나 뭐 그 산림조합의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반상을 한번 계산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버섯을 땄어요. 내가 산림조합 어디든 제일 가까운 데 가려고 하는데 차로 이동을 뭐 2시간씩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왔다 갔다 뭐 하면 5시간이에요. 한 사람이 하루 종일 버섯 판매하는데 매여야 됩니다. 그것도 임금비거든요. 결국은 산을 타시는 분들은 최소한 하루에 15만원, 20만원 안 벌면 안 합니다. 뭐, 여기에, 아니, 뭐, 일반, 그냥 회사나 직장 어디 일을 하러 가도 하루에 10만원, 15만원 버는데 산을 개같이 고생해서 타면서 굳이 돈도 못 버는데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잠도 뭐
텐트 치고 자야 될 수도 있고, 힘들게 자야 되고 잠도 편하게 못 자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먹는 것도 매일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부식비도 만만찮습니다. 여러분들 산을 매일 타시는데 매일 채소만 먹고 부실하게 먹어서 산 절대 못합니다. 하루에 한두 끼를 고기를 먹어줘야 됩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막 번갈아 가면서 계속 고기를 보충하지 않으면 산을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찰은 신중하게 경험을 쌓아서 한 몇 년 적어도 또 버섯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따는 시기도 또 측정을 해서 오늘 따야 되겠다, 키워야 되겠다, 뭐 도덕도 잘 지켜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저는 경험이 없는 분들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10년 이상 버섯을 따고 또 이런 입찰지에서 일도 해보고 한 분들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네, 뭐 저희가 짧은 소견으로 선배님들한테 오늘은 버섯산 입찰에 대해서 조금 정보를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비가 오고 온도가 적정하게 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올해도 송이버섯, 능이버섯 풍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